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 화폐 운용사 코나아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낙전 수익을 통째로 코나아이가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가지 특혜 코나아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재명에게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코나아이에 대한 경기도의 낙전 수입 특혜 등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 범죄 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돼서 고발된다고 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성재 법무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보탰는데요. 현재도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나아이의 각종 특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사실 코나아이와 관련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찰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조 단위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운영해온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계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잘 알려지지도 않을 정도로 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적자투성이의 구멍가게였다, 이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조 원대의 지역화폐 대행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정 규모의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겠죠. 실적 역시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격 요건이 꽤 까다로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로 선정될 당시 회계상 한정 의견으로 상장 폐기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7개월간이나 거래 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과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행사로 선정됐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일이죠. 특히 코나아이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죠. 이재명의 최측근인 박병국이라는 경찰 출신이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신성은이라는 이재명의 또 다른 측근은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사실은 회사의 회계 상황을 다 모두 점검을 하죠. 그런데 코나아이 정도의 형편없는 회계 상황이라면 조그마한 사업조차도 따낼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2018년 경기 지역 화폐 운용사로 선정됐고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기지역 화폐는 2019년에 5,600억 원이었고 그걸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2조 8,100억 원, 2021년도에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의혹만 해도 수사의 단서가 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장면이죠. 거의 구멍가게 수준의 코나아이가 이렇게 수조 원대가 넘어서는 그런 경기지역 화폐의 운용사로 대행사로 지정됐던 것입니다. 보통 지역화폐 대행사의 수익 구조는 말 그대로 운용수익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역화폐 발생 관리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보통 0.0 몇 프로 이런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계로 경기도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낙전 수익이란 이런 겁니다. 유효기간이나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났는데도 이용자가 사용하거나 환불을 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나눠주자,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지역화폐라는 것이 바로바로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않죠. 25만 원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사용하기보다는 가령 5만 원도 쓰고 2만 5천 원도 쓰고 3만 8천 원도 쓰고 만 원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을 채워 나가죠. 금액을 채워 나가는데 나중에는 사실 저도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고 또 서랍에 넣어뒀다가 또 사용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전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죠. 한두 명도 아니고 경기도 수조 원대의
지역화폐니까 낙전 수익이 굉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부산이나 인천을 비롯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낙전 수익은 지자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는 지역화폐 규모가 부산이나 인천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낙전 수익을 대행사가 가져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코나이는 실패할 수 없는, 엄청나게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특혜를 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발이익의 일정액, 대장동이 그랬죠. 개발이익의 일정 금액만 성남시가 챙기고 조 단위에 가까운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설계했죠. 당시 김만배 일당은 투자 금액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한 8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었습니다. 코나이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민들의 충정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상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 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나이의 홍보비도 의혹투성입니다. 보통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가 되면 당연히 홍보비는 해당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나이에서 홍보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래서 모두 홍보비를 대행사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는 도비로 시장상권진흥원 이런 별도 조직을 만들었고 도비 30억 원을 지원해서 코나이 대신 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코나이의 홍보비를 지출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고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도 과거 성남FC가 대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 구조와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대기업들이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해서 성남FC 쪽에 돈을 모이게 했죠. 돈을 모이게 한 다음에 이재명의 측근들이 그 자금을 운용해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서 챙기고, 그리고 또 가용 자금도 생기는 구조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범죄 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돼서 고발된다고 한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고발이 되면 충분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코나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었고 또 박성재 장관이 오늘 그런 부분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긴급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살포하자고 끝까지 지역화폐로 살포하자 그랬죠. 살포하자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결국은 코나이의 수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은 코나이가 이재명의 또 다른 저수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나이는 올해 4조 300억 원에 이어서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나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협약에 따라서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이재명의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의 경기도 파도 복마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